내 동네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네,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들릴 정도로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걸 가져오셨네요. 배터리 충전기인데 충전이 안 된다면서. 많이 본 메이크죠. 암페미터 달려져 있고요. 전압은 12V 나온다는 뜻이겠죠. 뒤에 한번 사양을 보도록 할까요?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좀 놓을까요? 이게 이제 230V 들어가서 55W짜리인데요. 50, 60을 쓰고 12V. 암페어는 2.7A. 그러니까 용량이 이렇게 큰 것은 아니죠. 일반 아답터 같은 경우가 보통 뭐 3 또는 5A. 그 중간에 몇 점 몇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2.7A 그러니까 용량은 큰 거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브랜드명을 보니까 뭐 공구 뭐 이런 거 전동 공구에 충전원기를 쓰는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급하다고 오늘 좀 빨리 좀 해달라고, 휴지 나가는 거 한번 먼저 봐달라고. 그래서 나사를 이제 4개를 풀러서 보니까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그분 옆에 계시고 또 뭐 휴지 나갔으면 바로 해드리려고 봤습니다. 봤는데 선만 쭉 따라가서, 이게 입력선이잖아요. 인입선이 쭉 따라가서 보니까 휴즈는 없더라고요. 혹시 저 캡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했더니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휴지 없네요.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한번 했어요. 이게 전기가 일단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테스트기로 도통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컨트롤러 회로도 없는 것이고요. 네, 테스트기를 부저에다 맞춰놓고, 테스트기마다 약간 다르니까요. 렌즈를 일단 소리날 수 있는 부저에다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자, 도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안에, 그러니까 안에 선이 청색 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갈색 선 2개를 재봐야 되거든요. 벨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끊긴 거죠. 이게 여러 데 측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 안에 코일이니까 전선으로부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전혀 안 나네. 그래서 이 안에 트랜스 보시면 좌측이 1차단, 오른쪽이 2차단. 이 노란색이 코일이 동그랗게 감겨져 있는 거죠. 2차단도 감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1차단과 2차단이 따로 나눠져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복권 트랜스 이렇게 합니다. 복권. 우리가 보통 이제 단권이라고 그러죠. 코일 한 가닥 가지고 건수에 비해서 거기서 다시 입고 하는 것을 그러는데, 여기는 1차단대로 따로 감고 2차단은 2차단 출력대로 따로 감는 거. 이걸 복권 트랜스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트랜스가 일단 고장났네요. 1차단에서 쇼트 나서 어든지 아마 안에서 코일 자체가 단선돼서 끊어졌나 봐요. 탔든지 어떤지. 그럼 2차단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단 트랜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트랜스. 네,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이게 나야 되는데, 이거는 1차단 아까 안 나는 거 보니까 그건 나갔네요. 이게. 코일이 감겨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양파를 썼네요. 양파라 하는 경우는 뭐냐면, 가운데가 하나 중성선처럼 컴먼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파형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다이오드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모아서 가면서 빨간 선이 플러스를 해가지고 어디로 쭉 다 따라가서 보면은 여기 악어 크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악어 크립 여기에 빨간 선으로 돼 있고, 검정선을 이제 쭉 따라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검정선. 여기가 앞에가, 앞에 같은 경우 케이스 전면에 아까 위치했던 거 보시죠. 네모 사각박스로 되어 있는 거, 이거 1, 2, 3, 4, 5, 6, 7까지 써 있나요? 이거는 이제 암페어 메타죠. 메타가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암페어는 직렬, 그 다음에 전압은 병렬,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시 부저수를 빼고, 한쪽은 나가고 한쪽은 보통 그렇죠. 그래서 다이오드만 한번 측정을 해보고, 이 다이오드도 양쪽 다 안 나오는 거 고장, 나가네. 접촉이 잠깐 불량했네.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나가고, 여기도 나가고,
여기는 안 나가야 되겠죠. 안 나가고 여기는 나가고. 네. 정상적이네. 다 트랜스만 나갔네요. 괜찮아. 예, 이거 트랜스만 갈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매일 오시는 분이고 또 제가 이번에 동선을 또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동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뭐 트랜스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좀 발에 채 있는 곳에 고물상 나무 있을 것이니까 가져오시든지, 예전에 보니까 뭐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 한번 뜯어서 하시게 가져오시든지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금방 타고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오셨네요. 뭘 가져오셨냐면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트랜스 있죠. 이거 하고 쓸 수 있냐고, 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답터도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크기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더 다르죠. 안 맞습니다. 이런 거 된다 손 치더라도 연결을 하게 되면 자동차 배터리, 오토바이 배터리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죠. 왜? 여기 코일이 얇으니까 금방 끊깁니다. 이번에 봤더니 또 이걸 또 같이 가져오셨는데 이것은 이거는 안 되죠. 이 트랜스 자체가 이게 SMPS 방식이라요. 이게. 그래서 일단 좀 더 구해보신다고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기술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본다 하면 그렇죠. 어쨌든 이 트랜스는 안 되거든요. 트랜스 이걸 연결해야 되면 트랜스가 뭐 바로 타든지 좀 있으면 타든지 오래 못 가요. 충전이 되면서 만충전 됐지만 야가 견디지를 못해요. 쉽게 해서 수위, 제가 평상시 말씀드리는 전이라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고, 전기도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배터리 충전이 됐을 때는 나중에는 역으로 역기전력이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야가 이제 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당연히 이거 흘릴 사람은 없는 것이고요. 그럴 것 같으면은 뭐들어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하겠습니까? 부피 짜만한 거 이것만 가지고도 하게 되면 가격도 저렴하게 들어갈 텐데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거기서 비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2.7A 했었나요? 그죠? 여기에 2.7A 해상도가 좀 많이 좀 떨어지네요. 2.7A.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3. 볼트는 12V 똑같은데요. 3.3A. 네, 뒤에 3.34A.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이 리니어 방식의 트랜스보다도 SMPS 방식의 이게 더 용량을 봐서는 좀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트랜스를 걷어내고 이거를 빼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되긴 되는 겁니다. 이제 암페어라든가 이런 거 조금 더 정밀하게 좀 따져볼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는 SMPS 방식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노이즈가 좀 타긴 타겠죠. 왜냐면 근데 종단에 가서 끝에 회로가 다 자설을 흐르기 때문에 노이즈가 안 타고 깨끗한 맥류가 없이 흐르는 게 깨끗한 평활 제공이 잘 된 직류가 나오게 됩니다. 디지전압이.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네,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아답터라 그래서 이 아답터 자체를 충전하면 안 되냐 그런 개념들은 아닌 것이거든요. 여 끝에를 잘 잘라내고 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 나는 거는 암페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충전하게 되면 모양새도 좀 산티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답터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답터를 이번에는 이 통에다가 리니어 방식을 빼내고 SMPS 방식을 넣어서 이쪽 출력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때 여기 불 들어오고 암페어 올라가는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충전기 계절하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소용량은 소용량대로 대용량을 갖다가 또 한다든가 또 소용량짜리 대용량 꽂는다든가 그러면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한쪽이 높낮이가 틀려서 문제가 발생될 수가 고장날 수가 있긴 있지만 이건 비슷한 용량이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 과정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납땜을 떼가지고 여기에서 납땜을 떼가지고 따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벨 부조로 맞춰놓고 네, 이렇게 소리 나죠. 이 안에 코일이 쭉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대게 되면은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이게 1차 측인데요. 소리가 잘 나네요. 그러니까 그 내부 코일은 안 꺼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측은 이쪽에 있었었고요. 이게 2차 측. 그래서 1차 측에서 아까 입력이 불량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량이 아니었던 거죠. 측정 테스트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고요. 여기 그 꽂는 내부에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통 그 터미널 같은 거 나사를 꽂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단자 잭이 케이블처럼 좀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건데요. 여기가 헐거워 가지고 접촉이 좀 안 좋았거나 또는 이게 좀 녹슬듯이 안에 내부 스케일, 그러니까 때로 인해 가지고 접촉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여기를 측정하니까 외부에 되니까 접촉이 잘 안 좋았던 거죠. 여기 집게처럼 꽉 눌러져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눌려져 있는 자리가 세게 눌려져 있어 가지고 계속 닿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인데 양쪽에 한쪽에 어차피 이렇게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특정을 했을 때 당연히 안 되는 것이었겠죠. 그 분량이었었네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여기 야슬이라 그러죠. 보통은 이제 줄. 그러니까는 보통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야슬이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런 조그마한 야슬이 내장을 가지고 여기를 딱딱 갈면 이게 좀 두툼해야 되는데 얇아지니까 접촉이 또 더 안 좋아지겠죠. 물론 집게로 세게 누를 수 있기도 하고. 이번에 아예 원초적으로 납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납땜을. 그러면 그런 기분, 그 자체 불안 심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하기로 했네요. 이게. 네, 이와 같이 납땜을 하였습니다. 납땜을 하고 수축 팁을 씌웠죠. 간격이 멀어서 그렇지만 주변에 노출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수축 팁을 씌워가지고 수축 팁을 감싸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싸게 되면서 진동에 하던 움직임도 줄어들기 때문에 접착력이 계속 오래가지 않을까 안정감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수축 팁이 열을 가해서 열을 가하면은 수축티브가 오므라들잖아요. 수축. 그러니까 오므라들기 때문에 나이타가 이렇게 해서 오므라들어서 수축도 움직이지 않고 이제 고정이 되니까 이렇게 좀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또 좋은 교보제가 하나 나왔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꽂으니까 휴지가 뻥 나가듯이 콘센트 그게 떨어지네요. 쇼트 났다는 거죠. 어쨌든 한번 보실랍니까? 이게 불이 희미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뻥방지라고 해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수리할 때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불이 힘이 들어오는데 번쩍하고 철사 역할처럼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 니꺼름 선에 불이 환하게 들어온다는 경우는 여기에 저항치가 전혀 없이 특히 철심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화 성분을 내 가지고 우리 전기장판 같은 경우도 선이 쭉 들렸을 때 거기에서 저항치만큼 그게 소비되고 나오는 거라 쇼트가 안 되고 휴지가 안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 원리인데 자, 꽂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불이 환하게 들어온다는 경우는 이 안에서 이 자화성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전자력으로 인해 가지고 모터 같은 경우도 코일 아시죠? 모터 코일이 좀 관계되어 있는데 그거 합선돼야 되는데 휴지가 툭툭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화석이 발생되면서 어떤 전류의 이동에 전류의 흐름에 그게 에너지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휴지가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부에서 코일 있죠. 코일 중간에 코일 주변에 뭘로 관계되냐면 니스라고 하는 에나멜 있죠. 그런 것이 쭉 절연체로 피복되어져 있는데 그게 아마 어디선가 어느 부분이 좀 탔었든지 좀 권선기가 예를 들어서 100개 감아져 있다. 그럼 100개 감아져 있는 그 일량 값을 못하기 때문에 쇼트 값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더 수리하다 보니까 교보제 같은 좋은 자료가 있어서 이걸 좀 찍고 넘어가야겠다. 한번 동영상 제작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시
아답터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 아답터를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아답터 사용하는데 AC 전원은 이쪽에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연결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구태여 이쪽에 맞은편에 있는 플러그 꽂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구태여 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있음으로써 이쪽 케이블선을 연결했을 때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기판 양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층에서 위아래로 딱 잡아져 있기 때문에 납땜을 했을 때 이게 충격으로 당긴다 하더라도 그만큼 접착력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차단만 하면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쪽 제품에서 보면은 이쪽에 다이오드만 하나 달랑이 있었거든요. 트랜스하고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쪽에 과충전, 아답터다 보니까는 과한 충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오버차지, 충전이 잘라지는 거, 쉽게 해서 만충이 됐을 때에 더 이상 전압 공급을 셀렉터를 차단하는, 과충전 방지를 하는, 그쪽에 더 이상 전압이 나오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없거든요. 예, 아답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할 때 좀 불안 심리가 있죠. 근데 이 제품도 실은 여기에 다이오드만 하나 달랑 있다시피 그런 그 과충전 보호회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분 잘 알고, 이런 경우는 또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 내용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으로 용량도 맞게끔, 기능도 과충전이 없는, 그런 경우를 다 설명을 드리고 지금 작업하는 내용이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실 때에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튜브에서 봤더니, 네이버 TV에서 봤더니, 인터넷에서 봤더니, 어떤 동영상 봤더니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하신다든가 하실 때는 좌우 전후 기승전결 하듯이 그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는 이제 잘 고정할 수 있도록 실리콘이나 또는 글루건으로 잘 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세 가닥짜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두 가닥이거든요. 전선이 두 개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보시면 아답터에서는 나오는 선이 흰색과 검정선 두 선인데요. 흰색이 여기에서는 플러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여기서 쭉 돌아서 와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최종단, 말단에 있어서 필요한 전압이 플러스 라인이다. 그러면 플러스 라인을 연결해주고 맞는 전압을 넣어주게 되는데, 어쨌든 전압을 맞아서 작업하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2차단 배선 작업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배터리가 됐든지 또는 부하를 직접적으로 용량이 됐을 때 연결한다든가 했을 때 필요한 것은 플러스니까, 여기 나오는 플러스가 이쪽에서 어떻게 돌아서 나오든 간에 이게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예, 플러스라는데 여기서 돌아서 나올 때 이 선이 쭉 따라가 본 플러스 선이거든요. 케이블, 그러죠? 쭉 따라서 와서 여기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여기 아답터에 하얀 선이 플러스니까 하얀 선에다가 직접 연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떼내고 끊든지 해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색이 그라운드인데, 검정색 그라운드를 이거는 여기다 연결하는 거죠. 여기에 뭐를 이쪽에 빼내고,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는 경우는 여기 암페어 메타가 직류 암페어, DC 암페어이기 때문에 DC라는 경우는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라운드, 이게 표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극성을 맞춰야지 정확한 용량이 나온다든지, 극성이 바뀌면서 용량이 다르거나 또는 셀 경우 메타가 손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테크니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선이 쭉 따라오면 그라운드죠. 0점이란 말입니다. 0점. 제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 메타 같은 경우는 암페어 메타가 저기 써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위에 부분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적혀져 있죠, 여기.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거든요. 왜?
D시기 때문에, 직류이기 때문에 극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 극성이 있는 경우를 여기서 맞춰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아볼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교류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교류 같은 경우는 쭉 가운데가 기준점이라 그러면, 이쪽에 유상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듯이, 이렇게 사이클이 기준점 0점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통 교류다, 펄스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0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정도 높이가 올라갔냐에 따라서 V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전압을. 그 다음에 이거를 P끝이, 최다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만큼 힘을 못 쓰니까 힘 쓸 수 있는 다리를 깎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시류치다. 여기서 여기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버리게 되고, 버리는 게 아니라 힘을 못 쓰니까 단어 좀 깎아주고 해서 이산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시료치다, 사용할 수 있는 허용치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용치. 근데 직류에서는요, 자 한번 봅시다. 직류에서는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놓고 여기가 어떻게 되니까 0이죠. 우리가 보통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G, 그러니까 GND, 그라운드, 마운드의 그라운드, 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위로 되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플러스 전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플러스 전원. 직류에서도 마이너스 전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직류에서는 일단 플러스, 밑으로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압은 있긴 있는데 안 쓰죠. 어쨌든 그것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굴곡처럼 라이브로 휘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로 반듯하게 가는 거를 마이너스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전압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혼동되지 않도록 이쪽에 그라운드 0점에서부터 플러스에 해당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플러스라는 거는 높이에 따라서 여기가 이 정도로 설정해서 가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V다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됐습니까? 3분의 1 좀 넘는다 그러면, 여러 정도 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5V. 또 그 위에 넘는다 그러면 한 이 정도다 그러면 이거는 9V.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직류 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고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 그라운드는 0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라운드에 0점이 여기에 그러죠. 그래서 콘덴서 같은 경우도 보통 검정색 띠 표시되어 있는 거가 그라운드라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거기 커먼처럼, 커먼은 합쳐졌다는 거잖아요. 묶어졌다는 거. 어스, 그라운드, 접지, 다 같은 형식의 표현인데, 커먼은 또 묶어졌다. 커먼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커먼. 이게. 그래서, 얘가 0점인데, 여기에 다 그라운드로 묶어져 있어야 되죠?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걸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라운드. 그리고 부하를 하나 달아볼게요. 부하를 하나 달아서 어떤 걸 달까요? 그냥, 전구타마, 라디오 하나 달았어요. 여기에다가, 저항을 하나 달아서 그라운드 가는 거 하고, 여기에다가 V인, 입력 전압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했을 때, 여기 부하 쓰고 바로 그라운드로 빠져야 되는데, 저항치, 그러니까 미미하든 간에 지금 저항치가 하나 달려있다는 경우는, 물론 버퍼, 완충,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긴 있죠. 근데 여기서 그라운드에 이런 것 자체에서는 이것도 하나 또 그라운드에서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하인데. 여기서 그라운드 여기가 가야 되는데 여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압이 여 그라운드에서 쓰는 거 전압이 0점 몇이든지 이게 쭉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는 부하를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요만큼 부하가 지금 이렇게 V인 공급받아서 여기가 그라운드로 표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저항이 하나 달려져 있는 거하고 없는 거고 차이가 그라운드가 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제가 지금 어설픕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더 그러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잘 맞지를 않다. 왜? 그라운드 개념 아닙니까? 그라운드는 모두가 다 커먼, 묶어져 있는 겁니다. 접지, 어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그라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1차단 그라운드, 2차단 그라운드 다르더라도 어쨌든 그라운드는 전부 다 0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라운드를 잡는다. 네, 그런 걸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도 그런 논리를 대입하게 되면 결전일 때 스스로가 알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초 같은 기본에 해당되어 있는 내공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내공이 별거 아니냐? 별거 내공이 그런 것이 아니라 기초 같은 기본에 해당되어 있는 것. 예전에 전기 통론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오매 법칙
뭐 계산서 언제 쓰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권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N1번, N2니까 V는 V2. 이거 그냥 코일 권수. 여기에서도 아까 트랜스 설명들이 거기 권수 대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초 같은 기본에 해당되어 있는 거가 여 밑바탕에 깔고 가시게 되면 나중에 결선할 때도 도움이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래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고 포스팅하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들고 있으면서도 진실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를 뭐 편파적으로 가식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떻게든 꾸며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계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뭔 차이가 있냐면 어떤 그 물리학 같은 경우도 이 지구, 우주를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북극과 N극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북쪽, 그다음에 남쪽. 그게 N극과 S극.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북극과 남극.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준을 두어서 이게, 전기, 전자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 지구가 자전을 해서 회전하고 있는데, 이 회전을 안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거는 대란이 일어나죠. 지구가 멈췄다 생각한다. 돌고 한다. 그럼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도가 한쪽으로 휩쓸리고 뭐하고. 우주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주 대란에 해당되어 있는 지구, 물리, 이런 거를 가지고 여기 기술을 거기에서 뭐 뉴턴 법칙이든지 뭐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개발해내고 찾아내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이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다 같이 물리적으로 지구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너무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이 대법에 있어서 예제를 끌어당기는 것이 조금 어수선했습니다만은 자 여쯤에서 우리말로 잡담 마무리하고 수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다 바로 넣어도 되는데요. 제가 전구땀 하나 달아서 여기 한번 보시죠. 메탈을 제가 전기를 한번 꽂겠습니다. 메탈 한번 봐보시고 가려지나요? 예, 좀 움직이죠? 1A가 좀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꽂았을 때 저기 불이 박투라는데 지금 들었다 꺼지죠? 네, 저런 것이 정상이거든요. 이 회로가 부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 백열전등이 안 들어오고 이 백열전등은 철사 역할을 한다. 전선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글루건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글루건으로 이쪽에 전선 부착을 하고 힘을 받았든 뭐였든 간에 또는 진동을 내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절연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글루건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네, 고정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실리콘으로도 좀 잘해서 부착해 주시면 다 마무리가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있네요. 네, 실리콘하고 그 다음에 글루건하고 차이 나는 건 아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죠. 완충 효과가 있는 쿠션인 듯이. 이거가 지금 딱딱하죠. 바로 굳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쏴놓고 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고정을 해놓고 이걸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쪽에 글루건으로 하든 실리콘 하든 보통 하나밖에 안 하는데요. 작업에 따라서는 그렇게 두 개를 병행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그 성향, 취향 나름이지 않을까 그럴 수 있긴 한데 그걸 기술적으로도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열에 강합니다. 그 다음에 글루건으로 되어 있는 재질은 이거는 열에 약해요. 그러니까 열에 약하다는 경우는 뭐냐면 온도가 올라갔을 때 특히 여름철 같은데 유리창이라든가 그걸 뭐 붙여놓으면 미끄러지는 것이죠. 이거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글루건으로 한번 손 뒤에 고정해 놓고 그리고 실리콘을 한번 요소에서 부착해주면 오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글루건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딱딱한데 들고 다니는 공구 충전한다. 그렇다고 할 때는 완충 역할을 해주는 실리콘을 한 번 더 쏴주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인 설명을 좀 보충해 봤습니다.
네, 수리를 마치고 네, 조립도 다 끝냈습니다. 완성된 상태에서 전압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테스트 전압만 찍는 거기 때문에 네, 렌즈가 레벨메다가 올라갈 일도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전압만 표시되는 것이죠. 네, 전류가 아니라.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 보니까 12.18V. 그러니까 이게 아답터인 것이죠. 아답터가 충전기인 것이고 충전기가 아답터인 것인 거죠. 다만 차이 나는 경우는 정상적인 충전기가 좀 잘 뛴 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만충이 됐을 때 셀렉터가 더 이상 전원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기능, 또다시 방전됐을 때 충전으로 셀렉터가 바뀌어서 다시 충전하는 그런 기능, 그게 어떻게 보면은 충전기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답터 같은 경우는 계속 전원 공급하는 거죠. 네, 다 끝났습니다. 네, 여기서 배터리 몇 종류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 이쪽에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90A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90 써 있는 경우는 이제 90A, 12V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크니까 저 꽂으면 어딘가 고장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막연한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45A. 농기 가다가 하면은 트릭트라든지 또 경운기 들어간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45A짜리거든요. 이게. 이거는 한번 꽂아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주의하시는데 안 꽂는 게 좋습니다. 저기는 암페어가 나와도 대략 3.34A. 그게 굉장히 작아요. 그런 걸 갖다가 꽂게 되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충전 레벨이 맞지 않았을 때, 또는 전압이 완전히 방전됐을 때, 쇼트카트처럼 느껴졌을 때, 한쪽엔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용도가 저분이 이렇게 5도와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5도와의 배터리는 참고적으로 같은 12V인데, 여기는 몇 볼트, 암페어가 9A짜리예요, 암페어가. 여기 보시면 9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12V 9A짜리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분이 꽂히는 거니까 뭐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끔 쓰는데 아답터를 가지고 충전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번 컨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아까 중간에 기술적인 테크닉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제로 0점 기준이 무엇일까?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최종적인 종단에 있어서는 하는 일이 충전하는 길이다. 그래서 목적은 도달할 수 있다. 사용자에 따라서 아답터 가지고도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여기서 전압과 전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보충 설명을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전압과 전류인데요. 일단은 전류가 보통 용량이라 많이 생각을 하고요. 전압은 높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이프를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파이프가 이런 정도 이렇게 굵기의 파이프다. 이게 이런 상태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가 조금 더 큰 거, 좀 좌측에 있는 거 배 정도 되겠네요. 이런 상태에서 물이 수압이 내려온다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량이 더 많이 채워지겠죠. 네, 그 다음에 높이도 이 높이에서 기준 잡아가지고 더 높은 곳에서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압력이 더 많겠죠. 이게.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전압과 전류 폭이다. 그러니까 높이를 얘기하는 것이 전압이고, 어떤 이 전류라는 경우는 흐르는 속도, 양, 그거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게 전류다. 이렇게 그냥 예를 들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아답터 전원이 몇 볼트입니까? 12V죠. 그 다음에 배터리 전원이 12V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충전이 되죠. 근데 전기가 저게 12V인데 방전이 되면은 11점 몇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전이 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도 시동을 건다든가 내지에서 제네레이터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12V, 그 다음에 충전기도 12V인데 차량 시동 걸게 되면 보통 14V 이상 되거든요. 2V 정도가 차량 전압이 더 높죠.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류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그랜저 엔진이 90A다. 그러면 90A 나오질 않습니다. 작은 용량 가지고 하는데요. 그게 위치가 높기 때문에, 위치가 높은 게 낮은 걸로 흐르기 때문에 이게 충전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에 지리산 노고단 높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산 노고단보다 더 높은 곳이 천왕봉이 있죠.
이게 물이 흐르게 되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천왕봉에서 노고단으로 흐르겠죠. 노고단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시내로 물이 흐르겠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걸로 세는데 여기가 12V고 12V니까 이번에는 전류겠죠. 전류가 많은 곳에서 물량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은 똑같잖아요. 이게 물통으로 봤을 때 그런 거기 때문에 똑같은데 배터리 전원은 12V가 셀 하나당 해가지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방전이 되게 되면 11점 몇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상태에서 충전은 되는데 이제 여기가 전압이 보통 한 14V라든가 그 이상 되지면 참 좋을 텐데 아다트 전원은 12V이기 때문에 12V 가지고 12V 충전한다는 것은 완충하는 데서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경우를 기술적으로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